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가 이번 학기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착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착륙을 도와주는 많은 안전장치들이 비행기 내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착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다뤄볼 사고는 바로 아시아나 214편 추락 사고입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 777 여객기가 원래 출발 시간보다 34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하였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2006년 3월에 아시아나에 인도된 기체로 사고 당시 37,120시간을 비행하였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중국 미국 직항 노선의 부족으로 인해 인천에서 환승한 중국인 승객이 14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비행을 맡았던 조종사들은 많은 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었지만 기장석에 앉은 조종사는 에어버스 A320에서 보잉 777 여객기로 기종전환 훈련 중이었고 해당 항공기 비행시간은 33시간, 시뮬레이터 탑승 시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약 10시간의 비행 후 아시아나항공 214편 항공기는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다 달았고 28L 활주로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착륙 시 적절한 하강각을 알려주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작동하지 않아 시계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시계 접근이란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여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종사들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고도를 낮추며 착륙 절차를 해 나갔지만 하강률 조작을 잘못하여 적정 고도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은 미리 설정된 고도로 비행해주는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켜 고도를 낮추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체가 상승하였고 기장은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비행을 이어나갔지만 속도는 감소하고 하강률이 2배가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활주로 끝에 위치한 방파제로부터 60m 상공에서의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며 복행을 실시하였지만 내려가는 관성에 의해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그대로 활주로 끝단에 충돌하였습니다. 기체가 회전하며 엔진과 꼬리 부분이 비행기로 떨어져 나간 채로 미끄러지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행기가 멈춘 후에 승객들은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공항 구조팀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2명의 중국인 승객이 사망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 중국인 1명이 숨지면서 안타깝게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추락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코너에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브리핑. NTSB가 발표한 사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추락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은 조종사들이 시계 접근 중에 고도 강화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조종관을 잡았던 조종사가 자동 속도 조절 장치를 의도치 않게 중지시킨 것이었는데요. 착륙 절차를 진행하던 중 더 빨리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장치를 조작하던 중 오토 파일럿을 끄고 오토 스로틀을 강제로 아이들 위치, 즉 스로틀 레버를 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순간 오토 스로틀 모드가 스피드 모드에서 홀드 모드로, 즉 오토 스로틀 작동 중지가 되었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항공기의 속도가 계속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조종사들이 항공기 속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항공기가 정상적인 강하 경로 및 속도에서 과도하게 벗어났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폭행을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500피트에 도달하기 전에 목표했던 속도인 137노트에 도달했지만 출력 레버가 아이들 상태였기 때문에 항공기의 속도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강하율인 분당 700피트가 아닌 분당 1200피트로 강하고 있었습니다. 약 200피트를 통과할 때 항공기의 속도가 느리고 고도가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항공기가 100피트까지 낮아질 때까지 폭행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기종 전환 훈련 중이던 조종사가 기장석에 앉아 주 조종을 하고 있었지만 보잉 777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신참이었으며 교관은 부기장의 자리에서 교관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폭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종 전환 훈련 중이던 조종사는 본인에게 폭행 권한이 없는 줄 알고 있었고 교관 기장은 주 조종을 맡은 조종사가 폭행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폭행 시점을 놓치고 활주로에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사고 후 5시간 동안 폐쇄되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 교통부에 의해 약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항공편의 번호를 영구 결번시키는 관례에 따라 더 이상 214, 213 편명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은 2014년 7월 모두 해고되었고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교관 기장은 자격증명 취소, 관숙 비행 중이던 기장에게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보잉 777이 1994년 첫 비행을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인데요. 충돌 이후 회전을 하고 활주로에 부딪혔는데도 동체가 부러지거나 날개가 부러지지 않아 보잉 777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